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책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국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의 신간,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인데요. 요한 하리는 전 세계 3만 마일을 여행하며 250여 명의 신경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등을 인터뷰하고 중요한 연구를 집대성했습니다. 현대인의 집중력 저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단 3분에 불과하다는 것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주의력 문제 전문가인 조엘 닉 교수는 50년간 서구의 비만이라는 유행병이 찾아온 것처럼 집중력 저하라는 사회적 유행병이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책에서는 수면 부족, 값싼 탄수화물 음식, 독서 붕괴, 기술 기업의 약탈 등 집중력을 훼손하는 12가지의 강력한 원인을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인데요. 신경과학자 얼 밀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동시에 한두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주의력 결핍은 운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거나 산만한 습관을 증폭시켜 삶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책은 결론에 집중력 반란을 일으키자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우리 집중력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은 순진하다고 일갈하며 인종차별, 노동권 보장,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싸웠듯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권력과 맞서야 하는 순간이 지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들러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한번 읽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400쪽이 넘는 분량이지만 우리의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집중력 도둑과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2023년 7월 1일부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시 계도와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위반 또는 충전 방해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의 물건 적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지난해 1월 법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1년간은 계도를 하고 재적발될 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고 요건 충족 시 즉시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관내 태권도장에서 지역 여성 6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 안심 호신술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주간 화목 10시 30분, 야간 월수금 오후 8시 30분으로 2개 반이 운영되며 총 40여 회에 걸쳐 실시되는데요.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해오고 있는 여성 안심 호신술 교육은 전문 강사 지도하에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실습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자기 방어 훈련입니다. 폭력에 취약한 여성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처 능력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올해에는 주간과 야간 2개 반을 편성해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5월 30일 화요일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에서 물놀이 안전지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계곡, 하천 등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 22개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주시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요령, 구조장비 운용술, 구조영법 등 현장에서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이현균 안전재난실장은 지속적인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를 추진하고 안전장비 정비 등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시내 주요 노후 인도 및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해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5개 노선에 대해 인도 정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정비 대상은 노후화된 인도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 블록 돌출과 요철이 발생한 구간으로 정비를 통해 보행자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우천시 물고임 현상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후 블록면에 대해서는 투수성 증진과 포장면 온도 상승을 줄여 도시 열섬 현상 완화 기능이 있는 투수 블록으로 시공할 계획이며 장마철이 오기 전 보행자 통행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6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은 5월 31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지역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김덕진 교수의 디지털 리터러시 특강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김덕진 교수가 챗 GPT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챗 GPT의 정의부터 활용, 문제점 등을 쉽게 풀어주고 생성형 AI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상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는데요. 김덕진 교수는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 교수 그리고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국내 대표 빅데이터 분석 IT 전문가로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함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31일 수요일 한국척수장애인 경북협회 상주시 지회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휠체어 무상 수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함창읍 행정복지센터 전정에서 진행됐으며 휠체어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휠체어 타이어 공기 주입, 타이어 교체, 높낮이 조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상주시 화서면과 화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는 5월 31일 수요일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20세대를 대상으로 영양만점 반찬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영양만점 반찬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단백질 및 칼슘 위주의 식단을 고려한 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해소와 신체적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주시 공성면 여성자원봉사대는 5월 31일 수요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공성면 여성자원봉사대 회원들은 영양이 가득한 삼계탕, 물김치, 콩자반, 오이무침 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어려운 이웃 15가구에 전달하며 건강을 위해 끼니를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시라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상주시 화동면 소재 미소지역아동센터는 5월 31일 수요일 화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굿센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굿센스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경상북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으로 구축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 마을 밀착형 지역특화 공모 사업으로 올해 화동의 미소지역 아동센터가 선정되어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아동, 보호자, 지역 주민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1시간에 걸쳐 유리 아파 액자 공예품을 제작하고 완성된 작품은 각자 들고 갈 수 있어 더욱 흥미를 돋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